10명 중에 5명은 다 다시 내 음식이 맛있고 다시 한 번씩은 올 수 있는. 중요합니다 여러분, 아부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도토리 묵무침인데 무침에 대한 끝판왕 양념은 어떻게 하는지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각종 무침들에 모두 쓸 수 있는 나름대로는 맛있는 레시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남들 거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. 근데 이건 정말 맛있는 거니까 해보셨으면 좋겠고, 이건 묵입니다. 묵은 그냥 대충 썰었고, 이 묵은 400g 준비했어요. 왜 400g을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묵을 뭐 마트 이런 데서 식자재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사시면은 보통은 작은 거 사시면은 한 팩에 400g이 돼 있을 거예요. 그거는 하나 정도 묻혀준다는 기준으로 요거 갑니다. 양파, 이거는 그냥 뭐라 하나 예의상 50g에 50g. 이거는 얇게 썰으세요. 얇게. 그리고 양파 썰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썰었다, 그래서 일자 모양이 끝날 것 같아. 그럼 이렇게 뒤집어서 칼을 옆으로 놓고 옆으로 썰어주셔야 일자 모양들이 유지가 좀 되죠. 오이입니다. 오이는 한 개 준비했습니다. 한 개의 무게는 230g. 뭐 한 반에 가르겠습니다. 저는 오이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. 농약이 엄청나게 많은 애거든요. 저는 그런 거 원래 안 따지는 사람인데도 오이는 좀 깨끗하게 씻는 편이에요. 두께는 좀 두께감이 있게 한 5mm? 아예 두께감이 없으면은 오이는 수분이 거의 다이네요. 꼬들이 오이 같은 거 해보시면은 남는 것도 하나 없죠. 남는 장사가 안 된다. 사선으로 넣어서 그냥 조금 도톰하게. 대파는 집에 웬만하면 있잖아요.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손질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옆으로, 파란 애들은 옆으로 한번 이렇게 칼을 넣고 벌려서 파채처럼 준비할게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다. 이거는 말 그대로 파채를 집에서 업장에서 파채 이런 걸 쓸 일도 없죠. 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려고 한 바퀴 돌려서 돌돌돌돌 얇게 썰어줍니다. 얇게. 되게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. 무침에서 파채 같은 느낌으로 되게 기분 좋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길어집니다. 이거 하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썰면 좋은데 맨 안쪽에 있는 심지는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안쪽에 있는 심지는 그냥 길게 썰어주시고, 이건 이렇게 해서 널쩍하게 했을 때 이거를 돌돌 많은 게 아니고 그냥 길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썰어줍니다. 옆으로 좀 길다라는 느낌이 나오게끔 이렇게만 썰어주시면 됩니다. 이걸 목숨 걸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이제 한 가지만 귀찮은 작업을 하면서 바로 양념 묻혀갖고 먹어보겠습니다. 묵은 그냥 이대로 그냥 드셔도 돼요. 이대로 드셔도 탱글탱글하니 맛있습니다. 근데 저는 되게 부드러운 묵을 좋아하거든요. 그랬을 때 오는 그 감동이 좀 더 큰 것 같아. 그래서 부드러운 묵은 어떻게 만드나, 저는 옆에서 편의상 좀 물을 일부러 끓였습니다. 이거를 불 켜고 빠글빠글 끓여도 되고 안 끓여도 돼요. 차가운 물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. 자, 묵을 그냥 넣어줍니다. 찬물에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이대로 넣어주세요. 이 강철손. 자, 묵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방금 전에 색깔이 조금 더 까매졌는데 이거보다 희끄물이에요. 얘는 그래 탄력도가 별로 없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끊어집니다. 이렇게 툭툭툭 끊어져요.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살짝 저으면은, 자 보세요, 이게 넣자마자 속까지 열이 전달이 돼야 돼요. 어느 정도 색깔이 좀 진해지고 요게 미용미용해져요.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휘어진다, 그런 느낌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넣고 오래 안 걸려. 한 30초? 썰어놨다는 가정하에서는 30초면 충분합니다. 요거를 그렇다고 묵무침이 뜨겁거나 묵밥이 뜨거우면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, 그냥 얘를 물 따라 버리고 차가운 물에다 담글게요. 자, 이렇게 차가운 물에 담가왔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제가 말하는 위용이 돼요. 눌러도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힌다. 이런 식으로 묵이 접히죠. 그래서 이게 되게 말캉말캉한 식감이 됩니다.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넣고, 만약 업장에서 많은 양을 사용하신다, 그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? 그럼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물을 이렇게 차가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도루묵이 되게 하면 안 되고, 이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그냥 여기서 건져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은 물에 안 넣어놓고 그냥 뜨거운 물에서 물에 한번 넣었다가 살짝만 식으면은 그냥 바트 같은 데 옮겨갖고 밑에 드레인 깔고 그렇게 하고 물기만 빼갖고 사용하시면은 아주 좋죠.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묵을 차갑게 사용하진 않는다. 이 오늘 영상의 포인트 중에 하나고, 두 번째는 양념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묵과 이 야채들을 넣어줍니다. 근데 예전에는 야채라는 말을 쓰는 것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야채는 일본말이야. 야채라고 써있는 집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야채가 일본말이라는 거에 일도 동의를 못하겠어요. 뭐 예전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좀 있었어요. 실제로 야채가 일본말이면 어때? 우리가 그 말 뺏어온 거잖아. 그걸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의 나라 언어를 우리가 갖고 온 거지. 그렇게 생각하면 아름답잖아. 우리가 그 정도 다 된다. 파도 풀어주시고 지금 여기다가 양념을 하겠습니다. 양념은 되게 간단해요.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을 겁니다. 나름대로 손이 좀 덜 젖었을 때 참깨입니다. 참깨. 저는 이거 고소하게 만들면서 감칠맛이 아주 뛰어나게 만들 거거든요. 참깨를 그냥 아예 1테이블스푼을 손에 넣고, 물론 안 부서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손으로 해주고, 만약에 이거
가는 걸로 갈 거면은 미리 갈아놓고 좀 쓰시면은 훨씬 편하겠죠. 이거 부시는 이유는 향이 좀 많이 진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이거 우리 깨소금이라고 하죠. 여기다 소금 넣으면은 깨소금인가? 아니 그냥 부시기만 해도 깨소금이라고 그래요. 소금 안 타도.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깨소금이랑 이런 거 식자재 마트 사실 때 진짜로 소금의 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깨만 100%인지 그거 확실히 잘 보고 사셔야 돼요. 두 번째 재료를 넣겠습니다. 분말을 먼저 넣겠습니다. 자, 설탕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. 소금 같은 건 절대 넣을 생각이 없고요. 고춧가루는 수분을 잡아줄 거예요. 저희가 여기다가 수분이 있는 양념을 넣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물이 죽죽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고춧가루를 생각보다 넉넉하게 넣어줘야 된다. 최소 1 테이블스푼을 넣어줘야 얘네들이 수분을 잡아줄 겁니다. 본격적인 양념은 이거밖에 없죠. 마법의 백색가루 2분의 1 티스푼. 이거야 뭐 취향인데 전 넣는 게 무조건 맛있다. 분말료는 끝났고 간장입니다. 자, 진간장, 양조간장 상관없이 1 테이블스푼 넣어주고 식초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. 그러니까 새콤달콤한 맛이 막 강하게 간다기보다는 간이 잘 맞고 산미를 좀 주고 감미도 좀 있고 뭐 이런 느낌. 다진 마늘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마늘만 혼자 또 통통통통 튈 필요 없이 2분의 1 테이블스푼만 넣어줍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재료 이 김가루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테이블스푼으로 굳이 푸자 그러면 그 중간에 빈틈이 많잖아요. 그 빈틈이 많은 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 2테이블이에요. 그 정도를 넣어주고 여기 김가루에도 소금이랑 이런 게 묻어있어가지고 간이 조금 어느 정도 있습니다. 아까 넣었던 부신 참기에서도 그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. 자, 참기름 질 좋은 거, 질 안 좋은 거는 한 병을 때려 넣어도 맛이 없습니다. 아주 참기름 향이 그득그득해. 이런 애로 2분의 1 테이블스푼. 김가루를 넣는 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. 이게 막상 제가 말 안 하면은 경험해본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. 후추나 이런 건 넣지 않고 일단 비벼줍니다. 파채를 제가 좋아하는 파채는 뭐 액상으로 된 거, 뭘로 한 거 이게 아니고 설탕이 약간 어느 정도 씹힐 정도의 그 즉석에서 식초하고 설탕을 계량을 해서 때려 넣으면서 만드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난 이상하게 그게 좋더라.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김치처럼 겉을 이렇게 비벼주는 게 좋아요. 고춧가루가 색깔도 있고 그 색깔을 잘 맞춰주니까. 자, 그리고 잘 묻죠, 양념이. 묵은 살짝 미지근해요. 뜨겁다 이런 게 아니고 미지근하다. 근데 이렇게 하면은 드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. 이 부드러운 거 정말 부드럽습니다. 이렇게 하면. 근데 젓가락으로 먹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. 약간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 느낌.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. 저는 일부러 썸네일이랑 이 비주얼 때문에 묵을 같이 묻혔거든요.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이 풀만 가지고 지금 이 양념이랑 똑같이 풀만 가지고 묻히고 묵은 쫙 썰어갖고 세팅을 해주는 거야.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얹어준다. 그렇게 되면은 모양도 그렇고 이거 간도 묻히기가 쉽잖아요. 이런 거 소스 해놨다가 하면은 쉽잖아요. 그죠? 왜냐면 묵은 지금 안 부서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. 오이랑 묵이랑 뭐 파랑 이렇게 해서 한 입 일단은 간 보고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이고 이거 묵이 탱글탱글해. 자,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담아졌고 당연히 수분은 1도 없어요. 뭐 수분이 더 나올 것도 없고요. 방금 전에 먹어봤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. 밥이랑 이런 거 위에다 얹어갖고 새로운 스타일의 비빔묵 이런 걸 해도 괜찮을 정도로 되게 맛있습니다. 이게 그럴 거면 근데 양념을 따로 뭔가 좀 더 주긴 해야 되겠죠. 고소해요. 산미 약간 있고 달콤하고 일단 간이 잘 맞아. 간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. 1테이블스푼의 진간장은 너무 완벽했고요. 고소함이 굉장히 좋아요. 제가 이빨에 자꾸 껴갖고 김가루를 원래 싫어하는 편인데 요새 김가루의 맛을 알게 됐다 그러나 김가루가 굉장히 고소합니다. 이 김가루가 그리고 묵이나 오이나 파에 묻어서 들어오는 이 양념이 그 매력이 생각보다 굉장해요. 김가루는 이런 요리에서는 진짜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제가 넣어라.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. 한 입만 더 먹을게. 그리고 묵이 너무 부드럽고 차가웠던 그 묵에서 느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묵에서 쌉쌀한 맛이 실제로 좀 나요. 도토리묵 을 직접 써가지고 좀 농도 진하게 갖고 먹으면 쓰거든요. 쌉쌀한 맛도 좀 납니다. 이렇게 하니까. 야, 진짜 맛있다 이거. 제가 촬영을 녹화를 끊고 나서 이걸 다시 먹을 때는 참기름을 좀 더 두를 거예요. 그러니까 참기름은 1 테이블스푼. 집에선 부르주아처럼 먹어야지. 업장이라면 이게 굉장히 적당할 겁니다. 좀 더 넣으면 좋겠죠. 마지막에 한 번만 싹 뿌려주든가. 전 이런 게 좋은 레시피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보다 10명 중에 5명은 다 다시 내 음식이 맛있고 다시 한 번씩은 올 수 있는. 그러면 아마 여러분 노빵 나겠죠?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노빵 나슈 갑니다. 여러분, 이 해물화 짬뽕 제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. 일도 정말 쉽고요. 정말 특별한 짬뽕이에요. 전 자신 있습니다. 가맹 문의하실 거면은 밑에 고정 댓글 여기 보시면 적혀 있으니까 거기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. 잘 될 거라 확신은 의심치 않습니다. 이 국밥킹. 여러분들은 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가 일 다 해놨고요. 써는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. 육수부터 모든 걸 다 제가 해놨으니까 그냥 갖다 팔기만 하시면 돼요. 정말 쉽고 완전 수정 창업에 샵 미니샵도 가능합니다.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세상에 없던 맛이니까 좀 자신 있어요. 맛으로 제 방문을 무조건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코스트도 환상적이니까 해물화 짬뽕이랑 저희 얼큰 순대국밥 국밥킹
제가 목숨 걸고 하니까요. 많이 문의해주세요. 진짜 자신 있습니다.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